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데이터 프레임들의 병합, 멀지, 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케이스가 많을 건데, 사실 이것은 두 개 이상의 데이터일 때 그것을 결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통상 멀지, 조인, 병합 여러 가지의 용어로 쓰이는데 저는 일단 병합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는 뭐가 다른가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건 어찌 보면은 하나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방식을 배운 겁니다. 실제 판다스를 설치하고 불러온 후에 내가 아마도 데이터를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다루게 될 건데,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실제 우리는 판다스, 리드, 블라블라와 같은 형식으로 로컬 PC에서도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었고 구글 콜앱에서도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바로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불러온 데이터를 출력하는 형식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는 도대체 어떠한 특성,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했었고, 실제 그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값들을 선택하거나 인덱싱, 슬라이싱 방식으로 필터링을 해올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갖추어진 데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행과 열의 이름, 즉 인덱스와 컬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변경된 데이터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tocsv, toexcel 파일명과 같이 특정 형태의 파일로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명에는 단순히 파일명만 입력할 경우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일과 동일한 폴더 위치에 저장이 되지만, 만약에 파일명에 앞에서 배웠던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이러한 방식으로 함께 파일명을 표시할 경우엔 다른 폴더 위치에도 파일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1부터 1.8까지의 모든 내용은 실제로 판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정장하는 모든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기능을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들을 두 개 이상을 결합시킬 때에도 모두 활용합니다. 앞의 내용이 훨씬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잘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드디어 데이터 프레임들을 두 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결합하는지 얘기를 드디어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도대체 왜 배워야 합니까? 그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비즈니스의 문제를 풀든, 아니면 우리 삶의 문제를 풀든, 아니면 금융경제학적인 사회 현상을 확인을 하던, 무엇을 예측을 하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현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업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요즘은 클라우드 세상이고 빅데이터 세상이다 보니까 그 모든 데이터들은 어딘가에 다 한데 모여서 저장되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현업에선 실제로는 한데 모아져 있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부서의 목적에 맞게 여러 개의 데이터로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팀에는 영업 데이터, 마케팅팀에는 마케팅 데이터, 인사팀에는 개인정보 데이터, 이렇게 각 부서에 맞게 그 부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구분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모아져서 애그리게이션, 결합이 돼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누어서 저장합니까? 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를 여러 개로 나누어 저장하는 게 보안상 아주 유리합니다. 우리가 흔히 금융경제학 상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바로 금융시장에 리스크를 해지할 때 주로 쓰는 용어인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을 때 그 바구니가 충격을 받으면 모든 계란이 다 깨지죠. 유사한 논리입니다.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파일로 다 만들어서 저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파일 하나가 도난당하면 모든 정보가 다 도난당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매출 데이터, 물류 데이터, 영업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인사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보관하면 그 파일 하나만 유출이 돼도 모든 회사의 정보가 다 도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상의 이유로 실제로 데이터를 분산해서 나누어 저장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보안상으로 유리한 겁니다. 보안상 유리하지 사실 그게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는 진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의미를 확인해야 많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걸 그러면 매번 사용할 때마다 필요에 맞게 결합을 시켜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속도가 워낙 빠르고 정교하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치 클라우드 상에서 하나의 파일로 결합되어 있는 걸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뒤에서 컴퓨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많은 데이터를 결합시킵니다. 분명히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결합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아무리 빅데이터 시대,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사이언스 시대라고 해도 보안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유로 보안상의 이유로 여러 개를 나누어 저장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데이터를 나누어서 분산해서 저장할 경우엔 각각의 데이터의 크기가 작죠? 아무래도 하나로 결합한 것보단 분명히 작을 겁니다. 그래서 작아지기 때문에 훨씬 다루기도 쉬워지고 필요에 따라서 결합을 시켜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사실 필요한 데이터가 두세 개의 컬럼밖에 안 되는데 그 두세 개의 컬럼을 알기 위해서 수천 개의 컬럼이 결합된 데이터를 매번 핸들링하는 건 컴퓨팅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시간도 엄청나게 듭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를 나누어 분산 저장하면 각각의 데이터는 훨씬 작고 다루기 쉽고 필요에 따라서 특정 기능만 붙이는 게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련성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빅데이터로 다 붙인다고 칠게요. 모든 데이터를. 그러면 뭐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각각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10개의 파일로 나누어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10개를 모든 데이터 용량을 저장하는 것보다 그 용량의 합은 실제로 10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경우보다 훨씬 용량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파일이 1메가인데 10개의 파일을 더하면 10메가밖에 안 되는데 1메가짜리 10개를 다 하나의 파일로 결합시키면 10메가가 아니라 100메가, 1기가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결합시킬 때 하나의 값이 다른 데이터에서는 여러 개의 값으로 분기되어 저장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여기에 있는 하나가 여기에 붙이는 것 뿐인데, 이 하나의 컬럼에 따라서 붙이는 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행으로 저장이 되고, 그래서 단순히 한 개, 10개를 붙이는 게 늘어나는 로우의 수는 단순히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누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데이터를 관리하기도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데이터를 분리해서 통상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데이터를 하나만 쓰지 둘 이상 쓸 리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불러오기 하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그걸 수동적으로 타이핑해서 불러오셨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라고 보면 이런 데이터는 사실 하나의 데이터에서 온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제가 하거나 아니면 또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붙여 놓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는 지역 정보만 있고, 특정 데이터는 아이템 정보만 있고, 특정 데이터는 연도별 판매 기록, 이런 게 별도의 부서가 보관을 하다가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이런 파일을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어야 했냐면, 데이터는 애초에 여러 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결합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봅시다, 그 내용부터 배웠어야 해요. 그렇게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내용을 넣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구분하여 나중에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필수는 사실 데이터를 불러오기도 중요한데, 통상 여러 개의 데이터를 불러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그것들을 결합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결합을 시킨 이후에 하나의 파일로 완성이 되면 그 데이터로 값을 필터링 하거나 특성을 확인하거나 선택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형식을 먼저 배운 후에 뒤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가능성을 이해를 하고, 따라서 데이터 분석가라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는 게 당연하구나 라는 배경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하고 결합하는 방식은 데이터를 불러오기와 함께 굉장히 필수적인 핵심 프로세스가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 데이터 프레임들을 병합하는 방식을 배워야 하는지 아셨을 거고, 그 내용을 한번 이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흐름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 데이터, 그리고 주문 데이터, 상품 데이터, 그리고 거래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 재료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칠게요. 이거는 통상 별도의 부서 목적에 맞게 나누어서 보관되다가, 내가 만약에 나는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 많이 거래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상품 데이터와 오더 데이터를 붙여야 할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주로 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프로덕트와 오더와 커스터머 데이터를 붙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맛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결합시킬 수 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개 이상의 데이터 테이블을 병합할 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공통된 속성 아니면 공통된 열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통칭해서 키값이라고 합니다. 키. 공통된 키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붙이고 그 키를 제외한 나머지 컬럼 행들을 정렬하는 게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덕트 정보와 오더 정보를 붙이고 싶어요. 그럼 두 개가 공통된 키값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프로덕트 아이디, 여기도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죠. 두 개의 공통된 키값이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의 키를 똑같은 걸로 맞춰서 다른 기록들을 옆에다가 붙인 다음에 정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커스터머의 데이터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오더에 있는 오더 아이디, 커스터머에도 오더 아이디가 있죠. 이 두 개가 동일한 키값으로 붙이고 나머지 컬럼 값들을 이어서 옆에 붙이고 정렬을 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하는 것은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에 그 불러오기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결합시키는 형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는 필수적인 기능이고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결합시킬 때는 공통 속성, 공통 열이라고 불리는 키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붙이고 나머지의 컬럼들을 붙이고 그 행들을 정렬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